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영매사 앨리스 베일리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880년 6월 16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생 이름은 앨리스 러트로브 베이트먼으로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외롭게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앨리스는 성공의 가정에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나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과 상류층의 안락함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앨리스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해 불행했고 5세, 11세, 그리고 15세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15세 때 그녀는 유럽식 의복을 입고 터번을 쓴 키 큰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에게 자제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 그를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가 스승쿠트 후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7년 앨리스는 기독교 청년회 YMCA와 영국군과 연관된 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인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첫 남편 월터 에번스를 만났고 그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남편의 학대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에 정식으로 이혼한 후 앨리스는 3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1915년 앨리스는 신지학협회와 헬레나 페트로프나 블라바츠키의 저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지학협회에 입회하여 빠르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앨리스는 협회지 더 메신저의 편집자가 되었고 크로토나 책임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대 지혜의 스승들로 불리는 깨우친 현자들의 친선 단체와 함께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19년부터 1949년까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녀의 저서들은 영성이 태양계와 명상, 치유, 영성 심리학, 국가의 운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티베트인으로 시작하는 이름 혹은 DK라는 첫 철자로 불리는 드왈쿨로 알려진 지혜의 스승에게 정신감흥적으로 지시를 받는 식으로 대다수의 저서를 기술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주제들에 대해 저술했지만 그녀의 저서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및 다른 정통파 종교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종교의 형태와는 다른 통합된 사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물병자리의 시대의 개념을 수반하는 전 세계의 종교 정신을 포함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49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기까지 많은 예언들을 남겼는데 그녀의 예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의 예언은 주로 세계적인 사건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예언하였으며 이러한 예언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21세기 초에 대규모 지진과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지구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인류의 도덕적 가치가 하락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일리는 뉴에이지 운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뉴에이지 운동은 기존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과 영적 사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베일리의 예언과 가르침은 이 운동의 발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기존의 종교적 교리와는 다른 새로운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인간의 잠재력과 영적 각성에 대한 강조는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으며 이것이 베일리의 예언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뉴에이지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일리의 예언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그녀의 책과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독자와 청중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이름은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일리는 인류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전환기는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지구 차원의 변화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축이 이동하거나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 역시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일리는 이러한 대전환이 인류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종교의 통합과 영적 리더십의 부상. 베일리는 미래에는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갈등, 그리고 인류의 영적 갈증을 들었습니다. 통합된 종교에서는 기존의 교리와 전통보다는 인간의 내면과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녀는 영적 리더십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일부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언급했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질병과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여 제조업과 건축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의 탐사와 발견이 계속될 것이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지구 내부의 구조와 존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신 문명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인류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인간의 의식이 크게 확장되어 우주와 연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기존의 종교와 철학이 통합되어 새로운 영적 가르침이 등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게 되며 서로 협력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시대에 세계적으로 평화와 조화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전쟁과 갈등이 줄어들고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인종, 종교, 문화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베일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그녀의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지축의 변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 지축의 변화로 반듯하게 서게 된다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각도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조금의 각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지축 정립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언가들의 예언 3가지를 준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에서도 신비로운 예언자입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전체 대이변 등에 대해서도 방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현재 23.5도로 누워있는 지구의 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예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지축이 바뀌면서 새로운 우주 질서가 일어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극이 이동합니다. 극의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극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란 시간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사이클이 재조정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축이 바뀌면서 지금의 365일의 1년 시간 주기가 360일로 바뀌게 된다고 정력에 나와 있습니다. 극이 이동하는 충격으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의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이나 중앙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여 바다 밑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등등 지구의 극이 이동하면서 지구상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축 이동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 또한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던 1945년에 사망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이러한 대변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루스 몽고메리. 루스 몽고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능력자입니다. 몽고메리의 예언은 주로 신명계의 지도령 메시지를 받아 적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계의 지도령은 머지않아 지축 변동으로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구의 극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 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 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극이 이동하기 전에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6시간 이내에 지축이 변하게 된다고 미래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축의 변동으로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먹어 삼키고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축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육지가 솟아오르고 이전에 있던 육지는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는 물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아 섬지대로 바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자국인 미국의 운명을 에드가 케이시와 비슷하게 매우 비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대륙의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영국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에 의해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예언은 에드가 케이시도 똑같이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었나 봅니다. 조금 더 그녀의 예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입니다.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이 다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쓰나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기동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서 살아남는 인류의 생존 자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에 1명을 더하여 1만을 곱한 것입니다. 만 1명의 만을 급한 수하였는데 계산하면 1억 1만 명이 됩니다. 지금의 80억 인류에 비하면 많아야 1.5%의 인류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지축 변동의 전 세계 미래 지도를 예시로 그려서 공개에 매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오늘의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천재지변에 관계된 새로운 종류의 환경적 파국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재난지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전 지구적 지각 변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는 미국인으로 자국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며 기존의 육지가 섬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대부분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미 지역 예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은 물에 많이 잠길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은 거대한 내륙섬이 될 것이며 페루와 볼리비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 대부분이 물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가장 빠르고 심각한 지구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수백 개의 작은 섬만을 남긴 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해까지 영국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유럽 지역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언 필리핀에서 일본까지 쿠릴 섬과 사할린 섬을 포함 모두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일본은 물에 잠겨서 몇 개의 작은 섬만 남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지역 수백 마일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무너지지만 약간의 섬은 남아있을 것이며 새로운 대륙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아는 이 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땅을 잃을 것이며 반면에 신대륙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 사린 등의 지역들이 가라앉는 반면 신대륙이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리온 이러한 대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로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예언한 시간대보다 빨리 혹은 늦게 일어나는 등 결국에는 모두 발생했습니다. 스칼리온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하였다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짝 비스듬하게 앉아있다가 바른 자세로 고쳐 앉을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세를 반듯하게 앉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있었던 탓입니다. 허리가 으스러지게 아프다든지 하는 잠깐의 고통이 따르듯 삐딱하게 앉아있던 몸을 바로잡게 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잠깐의 고통처럼 지구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고통이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